교과서가 씌워지는 통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시험의 정석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오신 우리 친구들 굉장히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과 어떤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시험을 처음 보는 친구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중학교 올라와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신나게 좀 놀고요. 예, 중학교 2학년 딱 올라와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어떤 굵직한 시험을 처음 보는 친구들이 계실 겁니다. 굉장히 떨리실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어떤 파일럿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딱 한 번으로 진행되는 어떤 수학 공부 그리고 시험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강의가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쌤과 오늘 한 30분 40분 정도입니다. 요것만 잘 들어주시면요 우리 친구들에 대한 첫 시험 또는 우리 3학년 친구들도요 이미 2학년 때 시험을 좀 보고 왔을 때 그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은 시험을 좀 잘 보게 되는가라는 것과 함께 조금 크게 좀 생각을 하면요. 수학 공부죠. 수학 공부를 잘하게 되면 또는 흥미롭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까지 쌤이 좀 선생님의 노하우를 좀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네, 말씀드리면서 그럼 쌤이랑 지금 바로 우리 시험의 정석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컨텐츠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친구들 앞에 서 있는 이 임성환 선생님이 누구인지 되게 궁금할 거야. 그지? 선생님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미리 쌤이 좀 질문을 좀 받았어요. 원래는 요 강의가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오프라인이죠. 실제 얼굴과 얼굴 맞대면서 서로 질문도 받고 또 대답도 하고 그런 좀 시간을 가지는 건데 요 코로나죠. 코로나란 어떤 좀 특별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안타깝게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쌤이요. 미리 우리 친구들이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 그치?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받아놨습니다.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 너무 감사하긴 합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에 대한 질문 중에서 정말 질문이 많았던 것들, 선생님이 선생님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들을요, 미리 좀 올려놨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하면서 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쌤이랑 첫 번째, 바로 뭐다? 임성환 선생님은 누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쭉 있습니다. 선생님의 양력이라고 할까요?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좀 써놨는데요. 이 앞에 뭐가 있어? QR코드가 있어. 우리 친구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QR코드입니다. 지금 화면에서요. 우리 휴대폰 같은 거 딱 대고 QR코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디가 들어가야 되나? 바로 선생님의 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남인강 홈페이지에 선생님 홈으로 딱 들어가는 요 QR코드니까요. 한번 찍어보시면요. 아,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강남인강에서 이런 강의를 좀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QR코드 안 들어가신 친구들 위해서 간단히 좀 써놨는데요. 선생님은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누구나 그랬듯이 수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깜짝 놀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야 어떻게 수학을 전공해? 선생님은 수학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좀 전공을 했고요. 뭐 인터넷 강의에서 쭉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강의를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쌤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 우리 이 수학, 시험이죠.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정보력 싸움이거든요. 선생님이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실제 좀 부딪힙니다. 우리 친구들과 부딪히면서 친구들이 실제 모르는 문제들도 내가 직접 좀 받아보고요.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들이 있어요. 프린트들도 받아가면서 아 요즘 트렌드는 이런 시험 문제를 내겠구나라는 것을 쌤이 정말로 빠르게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하우들을 우리 친구들 요 인터넷 강의 상에서도요 우리 친구들에게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트렌드들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또 책도 좀 썼어요. 우리 친구들 요 강남인강에서 요 교재로 강의도 하더라고요. 그 교재 선생님 이름이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교재들도 좀 썼다. 쌤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선생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강의를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하고 책도 집필하는 그런 수학
전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수학 전문가,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들은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와서 잘만 좀 해주신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앞에 서 있는 임성환 선생님은 요런 사람이다. 이제 좀 믿을 수 있겠나요? 자, 한번 좀 들어가 보시면서 이런 강의도 좀 진행했구나. 맛보기들도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수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쌤이랑 함께 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들어놓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생각 안 하고요. 룰루랄라 우리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학년제 룰루랄라 막 놀다가 말이야. 1년 실컷 놀아. 왜? 시험이었거든. 괜찮아. 근데 2학년 딱 올라와서 시험이 딱 생긴단 말이야. 그럼 당황하게 돼.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보자라는 말이거든요. 물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실제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랑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중학교 1학년 때는요, 이제 교육과정이 매년이라기보다는 매번 바뀝니다.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육과정상에서는요, 중학교 1학년들은요, 시험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우리 학교마다 각각에 대한 시스템들이 좀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흥미롭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는 그런 학년이라고 해서요. 시험을 보지 않고 어떤 야외 활동이라든지 어떤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합니다. 대신에 중간중간에 어떤 단원평가라든지 쪽지 시험들은 분명은 있어요. 우리 수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쪽지 시험들 무조건 잘 보긴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항상 말씀드려요. 모든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무조건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쪽지 시험과 어떤 단원평가들은요. 우리 친구들 이제 기록이 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좀 증거로 남는 거기에는 점수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안 되겠지만 잘 봐도 못 봐도 괜찮아. 나의 기분이 좋을 거고 나의 기분이 좀 상하고 그것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학년부터 시작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예요. 한 학년마다 2학년, 3학년, 고 1, 2, 3마다 한 학년마다 굵직굵직한 시험은 크게 4번을 봅니다. 와, 장난 아니죠. 되게 긴장감 넘치는 시험이 4번이나 있거든. 그럼 당연히 여름방학 전 1학기 때입니다. 시험 2번. 2학기 때입니다. 시험 2번씩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각각에 대한 시험 이름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시험은요. 실제로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요.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고요. 또는 대학교 가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기록 점수는 무조건 남는 시험입니다. 얼마나 잘 봐야 되겠어.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요. 벌써부터 긴장이 돼. 쌤이 그건 알고 있어. 왜냐면 시험 기간 되면요. 온라인 강의에서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에서도요. 우리 중학교 2학년 쌤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철부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아니야. 갑자기 시험 기간 되면요. 눈빛부터 달라져. 그래서 선생님도 함부로 장난을 못 쳐. 학원에서도. 문제도 엄청 풀고요. 질문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떤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거거든요. 시험에 대한 어떤 시간입니다. 기간입니다. 시험을 보는 어떤 날짜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 그런 굵직굵직한 시험. 그런 거 이제 학사 일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시험 기간들을 정확히 알고는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중간고사 어떤 날짜, 기말고사 날짜는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 이유는 뭐냐? 당연히 시험 날짜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전에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미리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쌤이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그 시간인 시험 날짜 한 달 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보통 2주 전, 3주 전에 준비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넉넉하게 한 달 전부터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시켜드려요. 그 한 달 기준, 시험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학사 일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학년 딱 올라가면요. 가정통신문으로서 1년 어떤 시간표 스케줄을 학교에서 나눠주십니다. 그것을 잘 보시면서 중간, 기말 날짜만 잘 보세요. 그래서 집에 있는 달력 큰 게 있을 겁니다. 또는 휴대폰 어떤 그 날짜 써 있는 부분 있죠? 스케줄 입력하는 부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죠? 거기다 미리 1년 어떤 시험 날짜를 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기록하는 것과 안 하는 것도 그 마음가짐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아시겠죠? 그 날짜들을요, 선생님이 좀 대략적으로 좀 써봤어요.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떤 학사 일정을 통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지 꼭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또는 어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라고 할게요. 쌤이 그냥. 2학년 3학년 공통이니까.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요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요 시점이에요. 바로 4월 말에서 5월 초입니다. 일반적으로 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5월 5일 어린이날! 그죠? 어린이날을 끼고서 전과 후로 우리 요 중간고사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조금 마음이 안 좋잖아.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날 뒤로 중간고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즐거운 어린이날을 마음 편하게 놀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린이날 전이죠. 5월 초나 4월 말쯤에 중간고사 시험을 봐요. 그리고 끝나면 신나게 이제 친구들이랑 5월 5일 어린이날 놀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자,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전후로 좀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름방학이 끝나는 것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그 여름방학은요, 되게 짧긴 해요. 우리 친구들. 뭐 2주, 길면 3주, 한 달 정도까지 간 적은 없거든요.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은. 그래서 광복절 한 3주에서 4주 전에 시험을 봅니다. 기말고사를.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 요쯤에 우리 1학기 기말고사를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요. 또 열심히 또 2학기 수업을 하고 나서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됩니다. 중간고사는 10월, 기말고사는 12월쯤에 보게 되겠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학교마다 달라.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서 기록을 먼저 해주세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시국지과 시험은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럼 제일 중요한 거죠. 선생님, 시험 일정은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을 잘 보려고 우리 임성환 선생님 어떤 강의를 클릭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야 돼요? 잘 볼 수 있어요? 라고 좀 궁금해 하실 거야.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가장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그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쌤이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개념을 철저히. 당연히 수학시험이니까요.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수학시험을 많이 푸는 것은요.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보기 한 2주 전, 1주 전에는 시험 문제만 계속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그 전에 선생님 한 달 전부터 시작하라 그랬지. 그 한 달 전부터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것은 우리 친구들 바로 개념 정리입니다. 학교 시험은요. 보통 40분에서 45분 시험을 보고요. 시험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쌤이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느냐. 시험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을 봤을 때는요. 크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많은 친구들이 뭐냐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좀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선배들 중에서.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요겁니다. 결국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누구나 다 풀 수가 있거든. 다 풀 수가 있어, 그치?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고 긴장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려? 개념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시험 문제 내실 때 말이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사실은 교육과정, 교과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 주세요. 당연한 겁니다. 네.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드실 때는요,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라는 것부터 사실은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개념을 잘 정리한 친구들과 정리 안 하고 바로 문제만 푼 친구들은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개념이란 것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A4 용지, 빈 A4 용지나 연습장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험 한 달 전 가장 먼저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뭐부터 하느냐? 교과서예요. 교과서 문제만 우리 친구들 푸시죠. 유제, 예제, 뭐 단원평가, 중단원평가만 푸실 거예요. 그죠? 그 이전에 어제 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중간중에 공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빈 A4 용지에 자필로 한번 쭉 한번 쓰세요. 그냥 천천히 여유롭게 쓰세요. 그게 그냥 개념 공부가 되는 겁니다. 뭐 국어 읽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필요한 것들 있으면 쭉 쓰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웠구나. 요거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좀 더 편하게 했을 텐데 그런 것들 한번 좀 느끼고 한번 넘어가 보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개념 정리는 한번 필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말씀드리면서 자, 두 번째입니다. 다독다문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학은요.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아니 문제 푸는데 이거 선생님 학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 유형이 나왔어요. 저기 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수학 문제가 있고 수학 유형인데 그 문제 유형을 어떻게 다 풀겠니?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새로운 유형, 신유형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틀려야 돼요? 그럼 이제 쌤이 지금 말문 턱 막혀?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많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이유입니다.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면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많은 유형들을 접해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 많은 유형을 접해보면서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시작해야 되는가부터가 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있잖아. 진짜 신기하게도 많은 유형들을 풀잖아. 그러면은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시작해야 되는지가 눈에 보여. 그 눈에 보이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자신감이거든. 나는 정말 문제집 많이 풀었어. 나는 3권 풀고 4권 풀고 교과서도 3번 풀고 4번 풀고 5번 풀었어. 나는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새로운 유형이 나오더라도 나는 충분히 덤빌 수가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쌤은 우리 친구들은 항상 수학은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미 모 문제집이나 또는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요. 그 문제 난이도가 쓰여져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우리 친구들도 그런 문제들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상중하 쓰여져 있거나 2점, 3점, 4점 또는 고난도 이런 거 쓰여져 있는 문제는요. 이미 문제를 읽지 않고서도 그 문제 난이도 때문에 문제가 벌써 어려워진 것 같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야. 그죠? 그거야 자신감입니다. 수학은요. 자신감이 절반 이상 가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잖아. 그럼 나는 어떤 문제든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대부분의 유형을 다 풀어봤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유형 나와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런 마음가짐이 먼저 생깁니다. 그럼 실제로요. 새로운 유형, 신유형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하고 덤비게 되는가 그게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요. 그런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겠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바로 질문입니다. 모르는 문제, 틀리는 문제를요. 우리 친구들 그냥 넘어가시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선생님, 그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 알고 있어, 그치? 선생님 많이 봐요. 예. 온라인 강의도 하지만 오프라인 강의 선생님이 꽤 많이 했습니다. 한 4, 50년 했거든. 그지? 엄청 많이 했을 때 많이 봐요. 근데 무조건 틀리는 문제 넘어가지 말고 오답을 하세요. 오답하다 모르는 거 있어? 질문하시면 돼요. 꼭 시험 문제는 내가 틀리고 모르는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앞에서 선생님 QR코드 보여드렸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QR코드 찍으면 선생님 홈 들어가요. 그죠? 질문하는 란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든 괜찮아. 선생님이 강의하는 교재가 아닌 질문인데요. 그건 좀 민망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선생님 학원에서 뭐 선생님이 강의하는 교재만 질문 받겠어? 아니야. 학교 프린트 다 질문 받고 학교 프린트 다 해서 다 써주고 해줘요. 괜찮아. 그래서 어떤 문제집이든 모르는 문제 있으면요. 선생님 홈에 와서 다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이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우리 친구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 친구들이 수학 문제 모르는 문제가 없이 시험을 잘 보는 게 선생님의 기쁨이야. 이게 선생님이 우리 친구 나이 때요. 앞에 있는 선생님께서 꼭 그런 말씀 하셨어. 진짜로. 나처럼.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야, 난 너희가 시험 잘 보면 내가 기분 좋더라 라고 했어. 선생님 그때는 뭐 저런 가식이 있어?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진짜 우리 친구들 가르치는 입장에서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본다. 그럼 내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가 없이 선생님한테 질문 다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문제가 있고 그냥 시험 봤어. 근데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와. 너무 억울하지 않아? 꼭 그렇다니까. 그래서 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념 공부를 먼저 하신 다음 그 다음에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주세요. 많이 풀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모든 질문 다 해주시면 쌤이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라는 거까지 말씀드리면서 어때요?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요. 당연한 진부한 이야기겠지만 이것만 잘 해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왜? 이제 가장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요것 때문에 요 자리에 좀 섰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스스로 궁금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정말 많이 왔어요. 선생님한테 궁금한 것도 되게 많이 와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많이 궁금한 것이 좀 많구나. 내가 선생님이 좀 많이 해결해 드려야겠다라는 거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봤고 정말 오프라인에서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농담도 하고 쌤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쌤이 요 담당하시는 담당자 분께요. 쌤이 좀 내가 건의 한번 해볼게. 진짜 어떤 다과하는 자리를 좀 마련해가지고서 이런 얘기도 한번 좀 해보고 그런 노하우도 좀 이야기해보고 사는 이야기도 좀 해보고 하자고. 자, 실제 좀 질문하는 것들입니다. 선생님이 좀 몇 가지 추려봤어요. 그래서 내 질문 나왔다! 라고 이렇게 딱 되게 신기하거나 너무 좋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요. 선생님한테 쌤 홈에 와서요. 어떤 수강평이든 질문하는 나라든 괜찮습니다. 쌤한테 어필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선물을 쏩니다. 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 그트리 0321 친구가 되겠죠. 3월 20일 생일인가 봐. 선생님, 수학 문제 안 풀리면 답지 봐야 하나요? 제일 좋은 질문입니다. 선생님도 학원에서 고민을 좀 해요. 이제 진도를 나갈 때, 교재를 좀 나갈 때요. 뒤쪽에 답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먼저 답지는 뺏어줘요. 답지는 선생님이 따로 모아놓습니다. 왜냐? 처음 문제 풀 때는 당연히 답지를 보시면 안 돼요. 왜? 이 문제는 내가 알고 이 문제는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정확히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당연히 수학 문제니까 채점과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예요. 안 풀린다,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빠밤, 요겁니다. 해설지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설지를 해석하는 것도 공부라고 써놨는데요. 선생님은 해설지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는 공부라고 할게요. 정확히 말하면 공부라기보다는요. 수학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맞죠? 정답이 없는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빠른 방법으로서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설지입니다. 그래서요. 모르는 문제를 끙끙대고 푸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좋은 방법이고요. 선생님한테 질문할 시간이 없어. 그럼 교재에 뒤에 나와 있는 그 해설지가 있습니다. 그 해설지 방법을요. 함께 읽어보면서 그 해설지를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 똑같은 유형이 나왔고 똑같은 문제가 나왔잖아. 그럼 그 공부했던 해설지 방법 그대로 문제를 풀잖아.
두 번 정도만 풀면요. 그 문제는 우리 친구들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해설지 읽어보셨어요? 생각보다 해설지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해설지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해설지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우리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물론 해설지보다는 선생님한테 먼저 질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끝투리 0321 친구 좀 해결되셨어요? 네 선생님 고마워요 라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좀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은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험이죠. 처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처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친구들 이외에 이제 좀 확대해가지고서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LSY 6844 친구에서부터 쭉 봤을 때 나 1557 친구까지 여러 친구들 좀 해주셨습니다. 내 질문이다. 우리 선생님한테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수학 선행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선행 공부입니다. 참 어려워요. 선행 공부. 사실은 이제 결국 우리 친구들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능력 시험 평가입니다. 일명 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친구들 이제 교육과정상 수능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결국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공부를 좀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수학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매년 배워야 되는 것들인데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돼가지고서 과연 고등학교 수학 공부까지 미리 좀 선행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선생님이 학원에서도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은 별 생각은 없어. 맞아. 그래서 엄마 아빠들에 대한 많은 고민이긴 합니다만 선생님이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상담할 때도. 근데 결국은 선생님 이겁니다. 결론은 요거예요. 빠밤.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명 케바케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마다 또는 우리 친구들의 수학 능력이라고 할게요. 수학 능력마다 모두 다르게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무작정 선행 공부를 한다 또는 무작정 복습만 한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위치를 우리 친구들이 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요것은요 시험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수학 공부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제일 좋은 것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입니다. 그래서 쌤 기준은 이렇게 잡거든요. 보통은 80점 기준이에요. 수학 성적에 대한 점수가 80점보다 점수가 좀 낮게 나왔어. 괜찮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괜찮습니다. 80점 또는 70점대가 나왔어. 그러면은 복습 위주의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어느 과목이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학은요 차근차근 올라가서 쌓여져 올라가는 학문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 때 뭐 좀 쌤이 좀 격한 예로 든다면 초등학교 때 내가 구구단을 못했어. 구구단 잘 몰라. 또는 덧셈 뺄셈 잘 안 배웠어. 통분이 좀 힘들어. 그러면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많은 분수에 대한 계산들 어떻게 하겠어? 안 되잖아. 그죠? 전 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내용이 잘 되어 있으셔야 중학교 2학년 거, 3학년 것도 무리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80점보다 밑에 나왔다.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그 복습을요 엄청 막 심한 문제 풀고 막 꼼꼼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습이라는 것은요 이미 시험을 봐왔기 때문에 심한 문제보다는 많은 유형별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도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아시겠죠? 좀 빠르게 복습을 한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성적이 잘 나왔어요. 내가 80점 이상이야. 90점, 100점 나왔어. 그럼 당연히 복습하는 것보다는요 선행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선행 공부라는 것은요 한 학기예요. 1년치, 2년치 고등학교 미분 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학기 겁니다. 다음 학기 거 선행 공부. 여기서 선행 공부라는 것은요 미리 개념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 내가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이야.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잘 봤어. 그러면요 2학기 겁니다. 2학기에 대한 어떤 도형 내용들을요 미리 개념 공부를 해주시고 기본력, 계산형 문제까지만 풀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2학기 딱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기본 계산력 다 풀었으니까 바로 다른 친구들은 개념 공부하고 계산력 문제 풀 때 우리 친구들은 바로 유형별 문제풀이 풀고 고난도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그만큼 시간을 절약하고 그만큼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 수학은 다 문이거든. 많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주세요. 80점 기준입니다. 높으면 다음 학기 거, 낮으면은 복습을 좀 빠르게 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 괜찮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선생님, 수학은 개념이에요? 문제풀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요. 문제 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해요, 수학은요. 그죠? 그래야지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만 우리 친구들 계산력 실수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유형이 나와 있을 때 자신감이 넘쳐서 뭔가 좀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죠? 근데 반드시 한 번의 개념 정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시험 대비할 때는 A4 용지도 한번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공부할 때는요, 개념 노트를 하나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접어가지고 넘기는 것보다 선생님 스프링 노트를 좀 좋아합니다. 좀 예쁘게 딱 접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스프링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색색별로, 색연필로 필기하는 거 되게 재밌잖아. 나는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예쁘게 개념 정리를 한번 쭉 한번 써주시면서 나만의 개념 노트를 한번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개념 정리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선생님 너무 잘생겼어요. 멋져요. 사랑합니다. 박수. 박수. 자, 정말로 조금 오버해서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요, 선생님 강의를 너무 잘해요. 선생님 질문이 너무 꼼꼼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보다는 이 질문이 제일 좋아. 그래? 이런 거 많이 좀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좀 기분 좀 좋아지게. 선생님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곱셈 공식과 부피 구하는 공식이 선생님 잘 안 외워져요. 당연히 수학에는 공식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저 2학기 때 부분, 우리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때는요, 도형, 우리 기하 단원을 좀 많이 공부를 좀 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당연히 어떤 넓이 구하는 거, 부피 나오는 그런 공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공식이 안 외워진다? 그건 사실은요, 선생님한테 맴매해야 돼. 왜냐? 바로 요거 때문에. 공식을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수학은요. 영어 단어는 선생님도 기억을 해. 우리 친구들 때 라떼는 말이야. 진짜 길 가다가 길 가면서 영어 단어 이렇게 쓰면서 외웠어요. 선생님도 그랬어.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되게 어렵지. 선생님 그 마음은 알아. 자기 전에 외우고 계속 외웠는데 반복하고 우리 수학에 대한 공식은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문제를 풀면서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좀 공부를 해요. 공부를 시켜드려요. 학원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공식 있죠? 공식집도 선생님이 올려드렸습니다. 공식집을 우리 친구들 스스로 A4 용지나 포스트잇 같은 데에다가 쓰세요. 쓰고 난 다음에 책상 왼쪽에다 또는 책상 앞에다 딱 붙여 넣으세요. 붙여! 외우지 마! 외우지 마! 붙여!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공식 문제가 나오죠. 그럼 그냥 그 공식 보면서 문제 푸세요. 괜찮아. 선생님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요. 괜찮아. 그렇게 안 해도 돼. 외우지 말고요. 보면서 그냥 푸세요. 기억 안 나? 또 봐. 풀어. 또 기억 안 나? 또 봐. 풀어. 그럼 있잖아. 그런 거 한 5개 문제만 풀잖아. 5개 진짜로. 5개 풀잖아요. 나도 모르게 공식이 외워져. 선생님 다음날 되면요. 가물가물 하던데. 맞아.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그 유명한 에빙하우스 아저씨가 말씀하신 망각곡선이라고 합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해서 사람에 대한 기억은요. 계속 반복을 하지 않으면 기억력이 확 줄어들거든.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하느냐. 꾸준하게. 그 쌤이 붙여놨잖아. 붙여놓은 것을요. 꾸준하게 눈으로 보면서 한두 문제만 매일 풀어보시면 돼요. 그럼 있잖아. 진짜 그거 한 일주일만 하잖아요. 공식이 안 외워져. 잊어버리고 싶어도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공식이 안 외워지는 것은요. 기본 계산형 문제입니다. 정말 공식에 대입만 시켜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부족하면 선생님한테 부탁하세요. 괜찮아. 선생님 자료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라면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 드릴 거니까요. 보면서 그냥 계속 문제 풀면서 이해하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운다라는 말이 좀 그래.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써지는 거야. 머리가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손이 외워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손이 외워져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레티 친구와 디오77J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 좀 질문 좀 해주셨고요. 자, 선생님은 수학을 잘하셨나요? 팁 좀 주세요. 선생님은 진짜 되게 선생님 수학 되게 좋아했어요. 수학도 좋아하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이죠. 친구들 내 또래 친구들한테 질문하고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선생님은요. 사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좀 없었습니다.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아기 때죠. 아기 때부터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했어. 그래서 선생님은 수학을 좀 잘했는데 뭐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요. 팁이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라고 고민을 좀 해봤거든. 바로 요거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 자신감입니다.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이 수학이라는 것은 이런 희열, 기쁨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아실 거예요. 내가 채점을 하거나 한 문제 딱 풀었을 때 정답이 딱 나왔어. 정말 깔끔한 정답이 나왔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답이 나왔어. 너무 기쁘지 않아? 오,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자, 나는 그랬고 선생님 그랬습니다. 되게 즐거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선생님도 엄마 뱃속에서 응애 응애 하면서부터 미분적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 그치? 선생님도 모르는 많이 틀려가면서 선생님들한테 또 새롭게 배우면서 차근차근 올라갔을 거라고. 나도 틀리는 문제 많았겠죠. 물론 그 틀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해설지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해설지 보면서 이해하고 넘어갔거든. 그러면서 한두 문제 더 맞추고 더 맞추고 더 맞추면서 그럼 나도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나 그 장면이 기억이 나. 언젠간 한 번은 뭔가 딱 뇌리에 스치실 거예요. 나 좀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그 느낌이 오실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시고요.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수학 문제 풀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갖게끔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기쁨을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도 했어? 그럼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도 했는데 너희도 못하겠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에 대한 질문들을 쌤이 좀 추려봤고요. 선생님 제 질문은 없는데요. 나 좀 속상한데 라고 좀 슬픈 친구들이 있어. 그치? 내 얘긴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요. 선생님 홈에 들어와 주세요. 홈에 들어와서요. 뭐 수강평을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요. 뭐 질문란에 해주시고 질문을 할 수 없다면 또 수강평에 써주시면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스스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가지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들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쌤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쌤이 말씀드렸듯이 내 얼굴 크게 나왔어. 요 사진이 더 나, 지금 더 나. 사실 이것도 실물은 아닌데, 그지? 자, 선생님은 정말로 이건 조금 과장하는 거 아니야. 과장하는 거 없이 자,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온라인에 대해서 어떤 고충도 알고요. 오프라인 강의에서의 고충도 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 대한 고충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굉장히 좀 예민한 시기야. 사춘기라는 그런 시기인 거 나도 알고 있어. 그죠? 그래서 쌤도 되게 조심스럽게 좀 그 상담을 좀 해드리니까요. 어려운 것들이 있고 상의할 것 있으면요. 선생님한테 어떤 내용이든 다 질문해 주세요. 수학 내용이어도 또는 과학이어도 영어도 상관없습니다. 공부법이어도. 선생님이 좀 친절하게 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선생님 믿고 선생님한테 의지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공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과 함께하는 우리 시험을 잘 보는 방법과 우리 수학 공부를 잘하는 과정에 대해서 쌤과 함께 마쳤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파일럿 강의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우리 친구들 쌤이
사랑합니다.